근데 타임슬립 영화 왜 이렇게 좋아해? 재밌잖아. 과거로 가서 미래의 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타임슬립 로맨스, 너를 살릴 단 하나의 과거라. 잠깐, 타임슬립? 사랑을 하러 과거로 간다고? 야, 대박이네. 제가 만약 과거로 간다면 첫사랑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 비트코인. 뚠뚠이가 보고 있다. 뚠뚠입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화, 드라마 리뷰들이 있지만 저만의 관점과 병맛으로 더 큰 재미와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전 국민이 병맛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회수 10억 뷰의 대만의 기적, 상견니의 리메이크작, 극티의 관점, 병맛나게 달려봅시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그중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전여빈에게 반해서 창밖에서 바라보는 인규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만 있을래? 그럼 그가 답답했는지 남시현은 인규의 손목을 잡고 끌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야!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둘은 우정이 아니라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절대 남자의 손목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중에 전우가 부상을 당해서 부축을 해줬는데 동기의 손바닥이 실수로 제 얼굴에 닿길래 저는 잘 가라는 말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줬습니다. 남시현이 인규를 바라볼 때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귀여워 죽으려고 합니다. 반면 전여빈을 상대할 때는 매우 공격적이죠. 너 우리 반 아니야? 근데 왜 존댓말? 존댓말 했다고 바로 시비를 털고 있습니다. 또한 인규가 시연의 어깨를 만지는 장면, 남자끼리 이름을 부르는 장면 등 정인규. 보통 남자끼리는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런 상냥한 톤으로 이름조차 부르지 않죠.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고등학생 때는 X를 달고 삽니다. 나 병신 X가 디폴트 값이죠.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레코드 가게를 나가면서 인규를 바라보는 시연이의 시선이 매우 노골적이라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키스를 할 것 같아. 두 번째, 대충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안달났지만 아무도 못 가는 뉴욕 지사 자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준이가 남자친구 연준이에게 1년만 떨어져 살자고 설득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1년만 떨어져서 살면 돼. 그런데 연준이는 1년이 아니라 일주일도 못 떨어져 있겠다 하죠. 일주일도 너랑 떨어져 있는 거 못하겠어.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방에서 작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짧게는 2주에서 3주, 크기가 조금 있는 작품은 3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그런데 연준이의 작업실을 보면 매우 깨끗하죠. 먼지 하나 없습니다. 물감도 꽉 차 있습니다. 개꿀바는 논팽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작품을 만들어봐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 알 텐데 알턱이 없습니다. 또한 그 힘든 뉴욕 지사 자리로 가서 더 큰 세계를 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넌 마음 안 바꿀 거지. 하남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추론을 하자면 아마 논팽이 놈은 준이의 카드로 생활을 하는데 준이가 뉴욕으로 가면 카드를 뺏길까봐 못 가게 하는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마음 편하게 엄카를 쓰면 됩니다. 엄마 사랑. 세 번째, 극중 남시현은 전여빈에게 간지나게 스쿠터 헬멧을 벗어주고 범법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제타. 헬멧 미착용의 벌금은 미비하죠. 2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안전입니다. 극중 나오는 아름다운 벚꽃길은 전라남도 담양으로, 담양은 모든 길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벚꽃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관광객이 많다라는 거죠. 관광객이 많은 만큼 차량 또한 아주 많습니다. 또한 남시현은 사고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 장면이죠. 인규와 전여빈이 잘 오나 안 오나 뒤를 자주 본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찰나의 시간에 벌어집니다. 차량이 많은 벚꽃길에서 헬멧을 안 쓰고 달리다 혹시라도 벚꽃 사진 찍으려 급정거한 관광객의 차량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부딪힌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남시현은 앞으로 날아갈 겁니다. 헬멧 없이 차에 부딪히거나 앞으로 날아가서 아스팔트에 직격으로 떨어진다면 남시현은 벚꽃을 황천길에 가서 봐야 할 겁니다. 잘 가요. 네 번째, 준이의 생일날 준이는 하남자에게 모든 걸 내팽개치고 뉴욕으로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랑 살겠다고 뉴욕으로 따라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아마 자신의 등에 빨대 꽂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가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성장해서 사람 구실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게 돌려 말해도 하남자는 역시 못 알아먹습니다. 넌 나랑 멀리 떨어져 사는 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베베 꼬인 놈이라는 캐릭터성이 아주 잘 보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준이와는 다르게 답답한 소리만 처하는 하남자입니다. 연준아, 우리 1, 2년만 만날 거 아니잖아.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 서울에 대출 끼고 아파트 얻으려면 한참 더 모아야 돼. 난 지금 당장 너랑 함께하는 1분 1초가 중요해. 원룸이든 아파트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원룸이든 아파트든 무슨 상관이냐고 개소리를 하죠. 이 논팽이 놈 말대로 둘이 원룸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준이가 출근해서 PPT 하는 걸 보시면은 옆에 여의도 파크원이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준이도 여의도로 출근한다라는 거죠. 논팽이 놈은 모은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 준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의도로 출퇴근 가능한 가장 저렴한 매물을 찾아보시면 영등포 시장 역세권 1억 7,500짜리 원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은 전용 3.9평이라는 거죠. 한 평의 가로 세로가 182, 180인 걸 기준으로 3평은 315, 315가 나옵니다. TV, 건조대, 소파, 냉장고, 준이 사무용 책상, 준이 옷장,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논다는 가정하에 한준이 역의 전여빈 배우님 키가 166, 고현준 역의 안효섭 배우님은 188이니까 이 두 명을 눕히면은 아마 이런 자세로 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기야, 나 허리가 안 움직여. 나도. 그렇게 둘은 자생 한방병원. 다섯 번째, 즉 웅내 남자가 전여빈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한 씬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전여빈은 급하게 그 남자가 타는 엘리베이터를 쫓아가죠. 하지만 문이 닫힙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 씬을 보면서 삭막한 서울의 인심을 느꼈습니다. 분명 일반인 여성 2명이 함께 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라고 크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문이 그대로 닫혀버리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닫힌 버튼을 지속적으로 눌렀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안전 로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닫힌 버튼 누르지 않을 시 7초 이상은 무조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어봐도 사람들 탑승 기준 2초 만에 뛰어갔는데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제일 뒤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닫힌 버튼을 누를 적합한 위치가 아니죠. 보통 오른쪽 아래 왼쪽 벽면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이 하늘색 가디건 입은 여성이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타서 오른쪽 아래 닫힌 버튼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다 잠시만요를 듣는 순간 닫힌 버튼에서 손을 떼고 클리어 파일을 껴안은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 서울의 삭막한 인심을 표현하는 아주 무서운 장면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같은 주황색 사원줄을 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념인과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거죠. 인포 뒤에 쓰는 회사 홍보 문구를 보시면은 MG라고 써있듯이 젊은 스타트업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우선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사발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해야 하는 게 회사 생활 국룰인데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린다. 제가 팀장이고 우리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온다면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서 지옥은 처음이지? 6번째, 극중 학생 E가 인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긴 뭐 원래 권민주 같은 저런 애들이 좀만 잘해주면 바로 넘어. 이 발언에 빡친 인규는 학생 E의 멱살을 잡죠. 방금 말 취소 안 해?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여자는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온다 그랬는데 제 경험상 이런 스타일뿐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의 여자도 저에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규처럼 생기거나 남시영같이 생겨야 넘어온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외롭지 않아요. 왜냐고요? 제 채널 시청자의 67%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얘네도 없어요. 7번째, 극중에서 전여빈은 타임슬립으로 과거의 권민주란 인물이 됩니다. 왜 자꾸 날 민주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이 2023년이냐 묻고 1998년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2023년?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1998년이지. 1998년? 민주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머리를 감쌀 시간이 없습니다. 한숨을 내쉴 게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했죠. 1998년 당시 애플 주식은 1에서 1.5달러였습니다. 보험금이든 집을 팔든 모든 전재산을 투자하든 딱 100만원 정도만 애플에 투자했다면 9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1,600원이었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한다면 625달러죠. 그렇다면 1.5달러에 애플 주식 416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플은 2000년도에 있을 2대1 액면 분할, 2005년도에 2대1 액면 분할, 2014년도에 7대1의 액면 분할, 2020년도에 4대1의 액면 분할, 이렇게 2023년까지 가지고 있다면 416주였던 애플 주식은 46,592주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2023년 9월 11일 기준 애플 주식 한 주당 가격이 178달러입니다. 모든 주식을 매도한다면 한화 132억 6,900만원이 생긴다는 거죠. 인생 역전입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번 돈 조금씩만 투자해도 조 단위의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5만원짜리로만 출금을 해서 뺨을 때려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가 되죠. 저를 과거로 보내주실 물리학자분 연락주세요. 터미네이터처럼 알몸으로도 갈 수 있고. 총평 1편부터 3편까지의 이야기를 리뷰해봤습니다. 대만의 상견례를 리메이크한 거지만 대만 느낌이 안 나고 우리나라 느낌으로 너무나도 잘 만들었습니다. 커플이시라면 반드시 집에서 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다음 편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뚠뚠이가 보고 있다 너의 시간 속으로 했습니다.